자, 봅시다. 당연히 그 오늘 지나고 추석 기간에도 이 챕터 3에 대한 강의가 잔뜩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아마 챕터 3 강의가 전 강의 다 올라갈 거거든요. 오늘 한 거 포함해서 다. 그래서 그거 기간 동안 또 공부를 좀 하도록 하시고 다음에는 4장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받은 거를 꼭 복습을 좀 많이 하도록 하십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보자. 화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 중에 공유결합이란 말이 있죠. 매우 화학적인 컨셉인데 그것을 물리학적 관점에서 좀 표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분자궤도 함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때 본딩, 엔타이 본딩이라는 컨셉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런 고전역학적인 표현 방법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수소 원자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모델링을 좀 해봅시다. 그럼 이때 여기서 원자니까 핵이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양자역학적이건 고전역학적이건 뭐 하여튼 전자궤도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전자가 딸랑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생각할 수 있는 핵하고 전자 사이에는 어떤 상호작용만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이 둘 사이에 인력. 맞나요? 하나는 순수한 마이너스 입자고 하나는 순수한 플러스 입자니까 둘이가 있는데 당연히 인력만 나타나겠지. 그리고 인력 말고 다른 상호작용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리가 없지. 여기서는 오직 인력.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수소 원자를 보고 어머, 당신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군요 라고 해요, 안 해요? 이거는 공유결합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어떤 상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시스템들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바로 수소 분자를 한번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 분자라고 하면 당연히 원자핵이 두 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원자마다 전자가 있는 전자 궤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전자 궤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H2 분자니까 핵 두 개에 그 다음에 각각의 전자들이 요리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호작용을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앞서의 핵과 전자 사이에 자,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건 인력. 그리고 여기서도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나타날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아주 다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네요. 그런데 뭐도 나타날 수 있죠? 핵과 전자 사이에 짜잔, 전자와 전자 사이에 짜잔, 청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를 이루고 우리가 여기서 공유 결합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바로 첫 번째 1. 전자가 어떤 원자에 속해 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전자는 누구 원자 핵에 매여 있어요? 확실히 이놈한테 매여 있죠. 무슨 말이야? 그럼 이 전자는 오직 이 원자 핵만의 전자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원자 핵을 놔버리면 이 전자가 얘가 원래 얘였나? 아니면 여기에 있던 애인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즉 공유결합이 되는 순간 그 공유결합을 해버리는 전자가 원래 누구의 전자 것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자, 뭔 말이냐? 공유결합을 이루기 전인 상태에서는 이 전자엔 오직 한 원자핵에 의한 인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가 공유결합을 이루게 되면 한 원자핵에 한 전자에 여러 원자핵이 동시에 인력을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가 한 원자핵의 인력에만 엮여 있지만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이 전자가 여러 원자핵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럴 때 이 전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이걸 공유결합 전자 혹은 뭐 결합 빼버리고 공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원자핵의 인력에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공유결합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 관점 속에서는 여러분 옥텟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즉 옥텟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공유결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 꼭 필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옥텟을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전자가 여러 원자핵의 인력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공유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정의를 기억을 해둬야 나중에 유기화학 같은 걸 배울 때 하이퍼 컨주게이션 뭐 이런 식의 확장된 어떤 공유결합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하면 꼭 옥텟 룰을 만족해야 되고 전자 쌍이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얘는 듣고 있는 게 맞아? 두 번째. 자, 그 다음 살펴볼 공유결합의 중요한 컨셉 중에 본딩, 엔타이 본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본딩은 결합성, 엔타이 본딩은 반결합성 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공유결합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또 예를 하나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또 당연히 얘는 복잡한 거 들어야 되겠어요? 그냥 가장 쉬운 거 들어야 되겠어요? 쉬운 거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로 들 거냐?
요거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는 앞서 그렸던 요 시스템 원자핵 2개에 전자 2개인 거 요걸 H2라고 할 때 거기서 얘가 1 플러스 양이온이 된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죠. 그럼 원래 슈셔 분자라고 하면 전자가 2개여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없어진 그런 묘한 분자면서 이온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핵은 2개인데 전자가 하나인 그런 상황이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때 얘를 물리적으로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핵과 핵을 잇는 어떤 축을 하나 정하도록 하겠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핵간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 방향으로다가 핵 2개는 무조건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압하고 청력. 이압하고 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맞나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청력만 나타난다면 이 핵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무조건 쪼개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청력만 있다면 핵이 쭉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대 하필 여기에 짜잔 전자가 놓이는 거죠. 그럼 요놈의 전자가 보시다시피 핵하고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나겠어요? 바로 핵하고 전자 사이도 어떤 축을 하나 가정하고 핵하고 전자 사이도 축을 하나 가정을 한다면 오? 핵끼리는 청력이 있지만 핵과 전자끼리는 에잉 하고 인력이 나타날 거란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다 힘들이고 힘은 벡터 물리량이며 벡터는 필요하면 언제든 성분분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인력을 이 핵간축에 대해서 휴직하게 성분분해를 해보았습니다. 그 성분분해된 힘을 각각 인력 1번, 인력 2번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인력 1번, 인력 2번 이 만약 요런 관계를 갖는다면 자, 요런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나타난 인력에 대한 그 성분분해 여기서 나타난 인력에 대한 성분분해를 각각 인력 1, 2라고 했을 때 이 인력들을 모은 값이 핵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청력들 있죠. 그런 모든 걸 다 더한 것보다 이쪽이 더 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핵은 멀어지겠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모일 수 있겠죠. 핵들이 모여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분자인 거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 자, 역시나 2개의 핵은 있고요. 핵끼리는 무조건 청력이 나타나죠. 자,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생뚱맞은데 전자가 놓여 있어요. 딱 봐도 아까 여기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림의 분위기가. 그럼 뭐 여기서도 어쨌거나 하면서 어쨌거나 인력은 나타날 텐데 이 인력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압 성분분해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때 만약 여기에 있는 인력 1번과 인력 2번 그리고 나타나는 청력에 대해 이 경우는 묘하게도 요렇게
자, 앞서서는 인력들이 모두 다 청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자의 위치에 따라 어떤 인력 성분이 청력이랑 같은 방향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 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 핵이 더 가까워지겠어요? 더 멀어지겠어요? 더 멀어질 수 있겠죠? 더 멀어져 버리면 이때는 분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분자가 만들어질 수 없죠. 혹은 분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여나 만들어졌던 분자가 있었다면 그 분자가 해리한다. 쪼개져 나가서 분자가 없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런 물리적 상황을 표현하는 화학의 전문 용어가 영어로는 본딩, 엔타이 본딩, 우리말 번역으로는 결합성, 반결합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고전역학적인 상황을 또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때 뭐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 엔타이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 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고전역학적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물리학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인 계산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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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잔. 자, 요 그래프는 나중에 수학 시간에 쌍곡선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셔야 아시겠어요? 수학 시간에 쌍곡선 그래프라고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런 경계입니다. 놀라웠게도 계산을 좀 엄밀하게 하면 이 쌍곡선 그래프 영역을 기준으로 요 빗금친 영역 안으로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본딩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이 쌍곡선을 기준으로 이 바깥쪽 혹은 이 바깥쪽 이 영역대로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쌍곡선으로 두 구간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은 같은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죠? 왜죠? 자, 이 원자핵하고 이 원자핵은 똑같은 수소 원자핵인데 사실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상황을 딱 잡고 휙 돌려버리면 얘가 여기 있던 건지 여기서 온 건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의 물리적 상황이나 여기서의 물리적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전문적인 계산을 한 뒤엔 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잘 보면 사실 본딩이라고 하더라도 자 앞서 빗금친 엔타이 본딩 영역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고요. 엔타이 본딩의 상황이 나타나도 보시다시피 이런 본딩이라고 하는 가능성과 영역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공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적 상황을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본딩 영역과 엔타이 본딩 영역이 공존하는데 어떤 알갱이가 본딩 영역에 들어서면 그것 본딩과 관련된 물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알갱이가 하필 엔타이 본딩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그 엔타이 본딩과 관련된 물리적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 상황을 또 표현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본딩과 엔타이 본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ICHO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국제화학 올림피아드에 이렇게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해 서울대 입시 문제에 이 문제가 또 그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또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보라고 하는 문제가 입시 문제도 나온 적이 있으니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강의 올라가는 거 보세요. 알겠죠?